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고등학교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하늘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서포트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우리 학생들 결과를 떠나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시험이 끝났다면 분석을 통해 향후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겠지요. 양정고의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이번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향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정고등학교 통합사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해부터 지금까지 쭉 양정고 전문 통사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하늘이라고 합니다. 먼저 통합사회 분석부터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였었고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좀 한번 해보고요. 문항 구성 및 배점을 통해서 변별력 문항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 기출 분석을 통해 향후 기말고사 문제의 킬러 문항들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1단원, 2단원 그리고 5단원으로 쪼개졌습니다. 일반 사회와 이 지리를 당연히 분리해서 통합사회 특성상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3단원을 하지 않고 5단원을 먼저 했다는 것은 바로 직전 개편되기 직전 통합사회의 단원 순서 1단원, 2단원, 3단원 순으로 그대로 진도가 나갔다는 게 양정고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통합사회 4단원은 인권 파트였었고 5단원은 경제로 굉장히 킬러 부분 가장 통합사회의 핵심 단원이 4단원, 5단원이었어요. 인권과 경제, 즉 기말고사는 어려워질 거라고 이게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번 시험 결과 어땠습니까? 문제 푸시면서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쉬웠죠? 통합사회 양정고 쉽게 나왔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쉽게 출제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쉽게 나올까요? 절대 아니겠죠. 고등학교 상대평가입니다. 변별력을 통해 등급을 구분지어야 되는 특성상 기말고사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이 통사를 포기하지 않게끔 좀 쉽게 출제하신 것 같은데 기말고사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 심지어 단원도 정말 어려운 부분인 4단원 인권과 헌법, 5단원 경제 이게 올해 들어오면서 통합사회 2로 빠졌는데요. 이 통합사회 2 파트의 단원 하나와 그리고 지금 통합사회 1에 남아있는 3단원 쾌페네규 법칙이 들어가는 기후 파트까지 정말 어려운 단원들이 쏟아질 거라는 것을 미리 지금 예측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 나 중간고사 잘 봤어. 이렇게 지금 방심하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자, 통사 쉽게 나왔으니까 중간고사 빠르게 보고 이거랑은 정말 다른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정고는 다른 학교하고는 약간 다르게 서답형 문항이 좀 많습니다. 6문항이나 되죠. 하지만 쉬웠어요. 단답형으로. 이 서답형은 주로 학교 프린트 그리고 교과서의 단어를 이제 출제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예측을 하셨을 텐데 기말고사 서답형은 과연 또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구석구석의 킬러 문항으로 나올지를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24년도 통사 양정고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난이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본 선생님들께서는 기말고사 24년도 내용의 이런 정말 구석구석 찌르는 유형의 서답형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을 여러분 예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좀 쉬우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별표를 쳐놨지만 이 친구 문제 한번 맞췄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누가 봐도 행복이죠. 행복과 관련된 내용. 이 시중 문제에서도 이런 유형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훈련할 수 있는 문제들도 비슷한 유형 좀 쏟아졌었죠. 매우 쉽게 출제한 거 살짝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교과서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게 나왔다. 이건 제가 언급 안 해도 여러분 나올 게 나온 예측할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제 15번 문항을 좀 살펴보자면 이거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얼만큼 내가 진지하게 문제를 풀고 있느냐 이 마음만 좀 잡고 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또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7번 문항 맞죠? 17번. 이게 좀 문제가 안 보여서 17번의 토지용 면허 요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 싶긴 합니다. 지도가 좀 안 보여서 하지만 방주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산업화 도시화에서 이제 촌락에서 도시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고 이 밑에 보시는 이 네모 박스 문제 보이시죠? 이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 수능 특강을 비롯해서 수능형 문제 또 EBS 문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향후 통합사회가 수능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신에서도 가지고 온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 자료를 이용했겠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교과서에 있는 자료와 프린트 자료로만 출제한다는 거,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신은. 즉 시중교재 이것저것 다 볼 필요가 없고 학교 교과서랑 그리고 이 자료, 프린트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정구 프린트하고 그리고 양정구 출판사, 천재출판사에 맞는 자체 규제로 개념을 먼저 정리한 뒤에 학교 프린트를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거기서 출제가 되니 당연히 그걸 봐야 되겠지요. 제가 따로 만든 정말 중요한 내용, 이건 수능형이고요. 내신은 반드시 학교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릴게요. 교과서 학교 프린트 정리가 끝난다면 우리 천재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풀어보고 제가 자체 제작한 문제도 풀어보면서 훈련을 하고 마지막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 서답형을 킬러 문항을 잡는 유형의 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 빈칸 테스트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놓칠 법한 내용 위주로 문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한국사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사는 통사에 비해는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 할 수 있겠죠. 다른 학교에 비해 범위는 좀 적은 편이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개편된 한국사 교과서 특성상 정치사를 먼저 쭉 빼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정치사를 쭉 끝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근대 이전의 경제와 사회 파트가 이번 시험 범위였어요. 자, 시험 범위가 적었다는 것은 기말고사 범위는 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사 기말고사 대비를 조금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역시 서답형이 8개나 출제가 됐는데요. 서답형이 무려 40점이에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거. 단어 하나하나 암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밑줄친 막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조선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국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상황까지도 시대를 좀 맞춰가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막부와 통신사라는 걸 통해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보기는 그래도 좀 쉽게 나왔네요. 초조대장경, 병량도는 모두 고려시대 이야기니까 소거법으로 삭제해도 나머지 니은, 리을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보기는 쉬웠지만 내용이 전체를 좀 아울러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말고사, 교과서 빈칸 테스트 실시합니다. 정말 싫겠지만 빈칸 테스트까지 확실하게 좀 해주어야 서답형, 기말고사 변별력 문항을 때려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엔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말고사를 좀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자, 19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어려운 문제 나왔죠. 전식과의 순서. 수업 시간에 역시 제가 다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전전식과의 이 특징들에 대해서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교과서가 개편되기 전에 정근대사 비중이 높았을 때 그때 다뤘던 고난도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과서 도움자료에 이걸 가지고 고난도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사를 가르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봤던 이 교과서들과 그리고 학교에서 나왔던 변별력 문항들, 자료들, 그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입니다. 서답형 이런 것들이 좀 교과서 빈칸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조은로를 통해 중앙에서 운송되었다. 다만 조선 8도 중에 땡과 땡은 이거 어디겠습니까? 국경선으로 쓰는 바로 국경선 쪽.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동네 이름까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8점이나 나왔어요. 8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서답형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된 지역, 바로 이 부분이 인유지역이라고 해서 뭐 사신접 대비라던가 또는 그 지역의 국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통사는 쉽고 한국사가 어려웠다면 기말고사 통사 엄청 어려워질 거고 한국사 난이도 유지될 겁니다. 예상이 된다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험 좀 실패했던 친구들 그거에 너무 우려하지 말고 기말고사를 위해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